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동창의 귀신. 어느 날, 동창의 소식을 알리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학교 동창회로 20살 때 한 번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 이제는 30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는 왕래가 뜸해졌지요. 오랜만에 만나 옛정을 되살리고 싶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에는 꽤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왁자지껄 사는 이야기도 늘어놓고 어릴 적 추억도 풀어놓았습니다. 정말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30살쯤 되니 아저씨 아줌마가 다 된 친구들도 있고 머리가 벗겨진 친구도 있습니다. 새삼 다들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 스스로가 아저씨가 됐다는 것은 애써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꽤 많아서 아직 미혼이었던 나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요. 담임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지만 지병 때문에 거동이 어려우셔서 아쉽게도 오지 못하셨습니다. 식사하는 곳에서 가볍게 1차를 마친 뒤 2차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절반 정도의 인원이 2차에 참여했습니다. 나도 다음날 일이 없었기에 조금 과음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2차에 따라갔죠. 조금 취기가 돌고 다들 1차 때보다 개방적이고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참가자가 나타났습니다. A였습니다. A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많지 않은 녀석입니다. 나 역시 그와 이야기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동창회에도 참석했었고 그때는 나름대로 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중학교 시절부터 겁먹은 듯한 태도라 이야기하다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혀서 맥이 끊기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술도 들어갔겠다. 기분이 거나해진 친구들은 A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A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안 죽었던 거야? B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B는 나와 사이가 좋아서 지금도 가끔이나마 연락을 하는 몇 안 되는 동창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제각기 인사를 하면서 친근하게 말을 건넸죠. A는 B에게 이끌려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A를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전혀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왠지 조금 힘이 없어 보였지만 10년 전 동창회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이마가 조금 넓어져가는 내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A는 이전보다도 더 과묵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는 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마실래? 하고 B가 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생맥주 한 잔 시키지 그럼. 안 마시면 내가 먹는다. 하지만 A는 그렇게 시킨 생맥주도 안주에도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자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나 말고 다른 녀석들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던 일이 안 풀려서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밝은 어조로 말을 걸어봅니다. 그나저나 너는 늙지도 않았네. 부럽다. 나는 완전 아저씨가 다 됐어. A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 몇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보겠더라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 뱀파이어라도 되는 줄 알았네. 안 늙는 체질도 있더라니까. A는 여전히 웃고만 있습니다. B도 한마디 거들 생각이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A는 진짜 사람이 아닌 거 아냐? 결코 바보 취급하거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저 농으로 던진 말이었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이득한 미소만 띠던 A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에 놀랐던 B는 곧바로 내가 말 실수를 했나 보네. 기분 나빴어. 미안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A는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다른 녀석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다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기 짝이 없게 B의 가벼운 농담에
과민 반응에서 분위기를 깨버린 A를 책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마음 풀고 다시 마시자. B는 다시 사과합니다. 다른 녀석들은 아까 일은 잊은 듯 다시 잡담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A의 떨림은 점점 커져서 의자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나도 말을 걸었습니다. 야, 괜찮냐? 그러자 A가 기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웃는 듯 화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등과 손등으로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하고 일정한 박자로 박수를 칩니다. 뭐야 이거? 진짜 무섭네. 라고 생각하자마자 A는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절규를 내던지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괴물 같던 그 얼굴. 우리 동창회 멤버들은 물론이고 다른 손님과 점원까지 다들 놀라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실 분위기도 아니고 결국 그날은 그대로 모임을 끝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B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심상치 않은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도 들어서 A네 집에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B는 A의 가족에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고 혹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디 있는 가게인지 되묻더니 한참 있다. A가 10년 전에 실종됐다고 말하더랍니다. 10년 전 동창회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종됐었다고 합니다. 이번 동창회도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가족들은 바빠서 답장을 잊고 있었죠. 10년 전 사라진 A가 동창 중에 누구와도 연락이 없던 A가 어떻게 동창회 2차 자리를 알고 찾아온 것일까? 나는 견딜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동창회 때 A가 말문이 계속 막혔던 것은 사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꺼내놓지 못해서는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A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부디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주를 대행해주는 아르바이트. 저는 2년 전까지 저주를 대행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는 심령 영상 같은 것을 주로 만드는 프로덕션으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 외에도 부적이나 점술 도구 같은 걸 통신 판매로 팔고 있지요. 지금도 잘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것은 부두 계열의 저주였습니다. 의뢰자에게 저주를 걸 상대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받은 뒤 구두진을 기념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사진을 촬영해서 의뢰인에게 보고합니다. 요금은 단계적인 플랜으로 나눠져 있고 나름대로 가격이 좀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휴엄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70 정도는 환불을 받아갔던 것 같네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2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3달째 되던 무렵부터 온몸에 심한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그 무렵부터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무침성 있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족관에 키우던 열대어들이 전부 죽어서 둥둥 떠 있던 적도 있습니다. 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었고 주변에는 바퀴벌레나 파리 같은 벌레가 드글드글했습니다. 한 번은 책을 열었더니 큰 지네가 끼어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외곽 쪽의 동네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50대로 꽤 엄격한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으면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돌아오시는데 손이 진흙투성이인데다가 손톱 안까지 글길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게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데도 아침에 물어보면 나간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같이 살던 누나네 3살 난 조카가 자다가 배를 혼자 쥐어뜯어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죄다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그 무렵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7명의 사람이 저를 둘러싼 채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잠옷 같은 것을 걸치고 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2주가량 계속 꾸었습니다. 괴상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저주대행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점을 보는 지인을 소개해줬습니다. 영업하다기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죠. 아니나 다를까 저주대행 아르바이트 때문에 점점 나쁜 기운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대충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부득이 헤어져주는 본인보다는 주변에 아끼는 것들에게 재앙이 몰린다고 합니다. 나를 꿈속에서 내려다보던 7명은 미사키 아는 것으로 나를 지키는 7명의 조상인 것 같다더군요. 나는 일주일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거짓말처럼 이상한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갈지는 2달 정도 있다가 나았습니다. 그 후 추석날 가족끼리 근처에 있는 위패를 모신 절에 성묘를 갔습니다. 후미진 곳에 있는 무덤 주위에 흙이 유골함이 보일 정도로 마구 파헤쳐져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